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왜? 무슨 일인데? 엄마도 알잖아. 요즘 건강도 안 좋아지고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 그래서? 또 요양원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경희는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짐이 된 거구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자라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을 돌봐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아들에게 헌신했던 한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갈등과 사랑, 그리고 다시금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희는 오랜 시간 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오래된 찻잔을 손에 감싸쥐며 그녀는 눈앞에 앉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지석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묘한 무게감에 경희는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혹시 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요즘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짐이 되었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실 가끔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관절이 쑤셨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몇 달 전에는 거실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 후로 지석과 며느리는 그녀가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우리도 너무 걱정돼. 지석이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넘어지셨잖아. 그때 내가 집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건 그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은 것뿐이야.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 경희는 지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어릴 적 지석이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엄마라고 부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였던 아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을 걱정하는 입장이 되었다. 그런데도 경희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가야 하니? 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탁자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엄마, 나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 지석은 말끝을 흐리며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집에서 계속 모시고 싶어. 그런데 솔직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너무 지쳤어. 경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석의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식사 시간에도 피곤한 얼굴로 대충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손주들도 예전만큼 경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진 걸까? 엄마, 우리 너무 힘들어. 지석은 솔직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며 애썼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병세가 나아질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지석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희는 다시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남편이 심어놓았던 감나무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 아래에서 지석이 뛰놀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을 지워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기억만으로 이곳에 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의 식탁 위로 낯선 침묵이 가라앉았습니다. 경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때가 묻은 식탁,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아직도 남편의 채취가 어렴풋이 남아있는 작은 방.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4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가구 하나하나를 손수 골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종로 가구 거리를 돌며 의자 하나, 장 하나까지 직접 고르고 이 집에서 우리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이 장 보세요. 여기 두면 어떨까요? 좋지. 우리 집에 딱 어울릴 것 같아. 새로 장만한 가구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으며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작은 행복이 모여 지금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경희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싸늘한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감나무는 남편이 직접 심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우리 아들도 저 그늘 아래에서 뛰어놀겠지. 남편은 어린 지석을 안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말대로 지석은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주 뛰어놀았습니다. 엄마, 감이 이렇게 커졌어요. 지석은 두 손을 번쩍 들어 감을 가리켰고 경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감나무는 자랐지만 이제 그 나무 아래에서 뛰어노는 아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경희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지석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머물고 싶은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점점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물었지만 이제는 엄마 요양원 생활이 더 편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경희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짐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닫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그녀를 이곳에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양원으로 가기로 결정된 날, 경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손에 익은 물건 하나하나를 가방에 넣으며 그녀는 마치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낡은 수건 한 장도 남편과 함께 사용하던 컵 하나도 그녀에겐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저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남편이 생전에 자주 입던 옷이 아직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경희는 조심스레 그 옷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남편이 퇴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경희는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거실, 주방, 창문 밖 풍경이 어쩐지 남편이 보고 있던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여보, 나 여기 떠나야 해요. 그녀는 마치 남편이 곁에 있는 것처럼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없어요.
어쩌면 이 집이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보금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을 다시 걸어두고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석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셔가야 한다는 현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결국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 준비됐어? 경희는 천천히 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괜히 속이 상했습니다. 됐어. 가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창가에는 감나무가 보였고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의 그녀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던 순간 경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다시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석이 어머니의 움직임을 보고 불안한 듯 다가왔습니다. 경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집이 나를 기다려줄까? 엄마, 무슨 말이야? 나는 떠나지만 이 집은 계속 여기 있을 거 아니냐? 그래도 내가 없는 동안에도 나를 기다려줄까? 지석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경희는 작게 웃으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자. 자동차에 올라탄 경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도 그 집은 변함없이 남아있을 거라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버려지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까? 요양원으로 가는 길은 낯설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만 맴돌았습니다. 지석은 운전하면서도 몇 번이고 어머니를 힐끗거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라도 말을 건네려 하면 목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거기 생활 나쁘지 않을 거야. 시설도 좋고 사람들이랑 지내다 보면 지석아, 경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마음이 편하진 않지? 지석은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는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엄마 몸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나도 너무 자주 못 오니까. 경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경희는 건물 문 앞에서 한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석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너무도 낯설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여기 생활 나쁘지 않을 거야. 지석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석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한 침대와 서랍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벽은 깨끗했지만 허전했고 창문은 밝았지만 낯설었습니다. 경희는 천천히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봐. 지석이 침대를 가리켰지만 경희는 쉽게 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천천히 이부자리를 쓸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네. 엄마, 지석은 어머니의 옆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엄마, 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지냈으면 좋겠어. 경희는 가만히 아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이 손을 잡고 길을 건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이제는 아들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여긴 바라보았습니다. 내 집이 아니야.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자 경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요양원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니 거실 한쪽에서 바둑을 두는 할아버지 두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마주 앉아 돌을 놓고 있었습니다. 경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바둑 두시나 봐요.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더니 씩 웃었습니다. 그럼요. 이거라도 안 하면 하루가 너무 길어. 바둑이 내 유일한 친구라네. 옆에 있던 다른 할아버지가 맞장구 쳤습니다. 이 사람은 늘 이기려고만 하지. 바둑이 아니라 전쟁이라니까. 두 사람은 서로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친구만이 나눌 수 있는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희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요. 그래도 너무 외롭다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도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 경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창가에 앉아 있는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아련했고 표정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기, 저 길 말이야. 우리 아들이 예전에 저 길로 나를 데리러 오곤 했어. 경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오더니 이제는 연락도 뜸해졌지. 바쁘겠지 그 애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저 길을 바라보며 기다려. 경희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에서 외로움이 전해졌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진 않으세요? 할머니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기다리는 존재 아니겠어?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거야. 경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길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자신의 마음도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옆방에 있는 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경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우리 아들은 대학교 간다고 도시로 떠나더니 이제는 얼굴도 보기 힘들어졌네요. 경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혼자가 된 사람들. 그녀도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긴 오래 계셨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년 됐어요. 처음엔 매주 오더니 이제는 전화도 뜸하네요. 경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계셔야죠.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마다 슬프고도 따뜻했습니다. 경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곳이 완전히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희는 여전히 아침이면 창가에 서서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찾아오던 지석. 주말마다 요양원으로 와서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엔 못 갈 것 같아. 일이 너무 많아. 다음 주엔 꼭 갈게. 경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몸 잘 챙겨라.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지석과 함께 걸었던 요양원 마당이 적막했습니다. 나는 점점 그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 걸까? 며칠 후 다른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모습을 보며 경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손주를 꼭 끌어안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겠지. 그날 밤 요양원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지석이 오는 날이면 괜히 설레며 기다렸지만 이제는 달력에 표시된 날짜를 보며 한숨을 쉬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지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경희는 반가우면서도 서운한 마음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지. 너도 바빴을 텐데. 어떻게 왔어? 오늘은 시간이 좀 나서. 지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환한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희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내 일도 중요하지. 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놓인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다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생활은 어때? 힘들진 않고? 경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좋은 사람들도 많고 시간도 잘 가더라. 지석은 조용히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오겠다고 다짐했지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지석은 한참을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경희는 아들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문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가 다시 적막해졌을 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와줬으니 다행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실망도 크지 않을 테니까. 요양원 생활이 2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경희는 여전히 낯선 곳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요양원 사람들과의 대화는 익숙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료해질 때면 작은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손때가 묻은 손수건, 오래된 머리핀, 아들이 어릴 적 만들었던 종이접기 작품들.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서랍 한 구석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는 오랜 세월을 간직한 듯했고 봉투 모서리는 살짝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에 든 편지를 꺼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우리 가족을 지킬게요. 편지 속의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정갈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가 남편에게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지방 출장으로 며칠 집을 비웠을 때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는 집은 참 조용해요. 혼자서 밥을 먹다 보니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우리 가족을 지킬게요. 경희는 그 편지를 한동안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은 남편을 기다리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나는 지금 내 삶을 지키고 있는 걸까? 편지를 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뻐근하게 저려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이제 그녀의 곁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으며 그녀는 혼자 이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에 경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세월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그날 밤 경희는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남편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남편이 그녀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아 경희는 눈을 감은 채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석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책상 위에 놓인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비가 많이 온단다. 운전 조심하고 저녁에 보자. 그 짧은 문장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그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가겠다고 했지만 일이 바쁘고 가족과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정말 바빠서 못 간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걸까? 지석은 한동안 멍하니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그 글을 써내려갈 때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요양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경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미소가 스쳤습니다. 어머, 내가 웬일이니? 그 말에 지석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웬일이냐라는 말이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만큼 오래 찾아오지 않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경희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그래도 가끔은 내 얼굴이 보고 싶구나. 지석은 그 말에 괜히 머쓱해져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기다렸을지를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자주 온다고 해놓고 이렇게 늦게 왔어요. 경희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지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도 내 삶이 있지 않니? 내가 너무 바라는 건 아니야. 그저 가끔은 내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는 엄마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엄마는 그에 대해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같이 먹어요. 경희는 놀란 듯 지석을 바라보더니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먹고 싶다면 함께 먹자. 그날 저녁 지석은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예전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그는 엄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석은 잠시 요양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엄마가 창가에 앉아 이 하늘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와야겠다. 엄마가 기다리지 않도록. 그날 밤 지석은 엄마 방을 나서면서도 몇 번이고 돌아보았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경희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 전보다 더 편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도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남아있던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워하면서도 어딘가 서글픈 그 표정. 차창을 통해 바라본 요양원의 불빛이 멀어지자 지석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걸까? 이제라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주 찾아간다고 해서 엄마의 외로움이 사라질까? 그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으로 갑시다. 불쑥 튀어나온 그 말이 지석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 선택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와도 상의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엄마를 모시고 살 여건이 되는지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지석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머님 뵙고 왔어? 응, 지석은 대답하면서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지석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지석은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원래 집으로 모셔오는 게 어떨까 해. 그리고 우리 가족이 거기로 이사 가는 거야. 아내는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까지? 응,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엄마가 외로워 보였어. 이제 와서야 알겠더라. 내가 너무 무심했어. 하지만 우리 집에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엄마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본가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 아내는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신 후 가끔 마음이 쓰였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전학도 고려해야 하고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잖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쉬운 일이 아니겠지. 하지만 적어도 엄마가 혼자 외롭게 계시는 것보다는 낫잖아. 본가에서 지내시면 엄마도 덜 답답하실 거고. 아내는 지석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확고한 결정을 내린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반대하진 않을게. 우리도 노력해보자. 그 순간 지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가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 지석은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석이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반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틀 만에 또 왔네? 웬일이냐? 지석은 살짝 머뭇거리다가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본가로 돌아가자. 경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혼자 계시는 거 힘들잖아.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우리 가족이 엄마랑 함께 본가로 이사 가려고 해. 그 집에서 다시 함께 살아보자.
엄마는 한참 동안 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다시 데려가려는 거니? 지석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이제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본가로 돌아가서 엄마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도울게. 그날 저녁, 오랜만에 본가에서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익숙한 부엌에서 아내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야? 엄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함께 사는 거야. 창밖에는 부드러운 달빛이 집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집으로 돌아온 것 같다. 여러분, 경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뒷전으로 밀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보살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경희 할머니와 지석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을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